경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어요. 내려가는 거를 이제 올라가는 걸로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데, 다만 이제 좀 내려가는 폭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내려가는 기간을 좀 줄여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들은 있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푸틴입니다. 푸틴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 된다거나, 뭐 러시아 군대를 철수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세계 경제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뭐 해석하거나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좀 아니 너무 올린 것 같다. 이제는 뭐 실물 경제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코멘트만 해줘도 자산시장을 중심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게 막아지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 환율이라든가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금융 사이드 쪽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파월의 생각과 푸틴의 생각, 이 두 사람의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 중앙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리는, 결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올리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국은 그 파월 총재도 얘기했듯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기업이나 가게가 고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분명히 내려가는 방향이다. 역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면 경제가 좋을 리가 없어요, 절대.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부작용은 이제 연말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다. 특히 이제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 투자도 안 되고, 뭐 미국 주택시장도 약세, 주가지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계 쪽의 소비가 안 되겠죠. 그런 영향이 이제 아마 조만간 나타날 거로 생각이 돼요. 유로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에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역시 내려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연초에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는 그 전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 푸틴이 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스 밸브를 잠궈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쪽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향방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지만 침체의 폭이 클 건가 나쁜 건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은 지금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올리는데 중국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아마 거의 1년 전쯤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좀 어려운 국면에,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지금 브라질은 자원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성장률이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예상하다시피 최근에 이제 걔네들이 원유나 가스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가격이 올라서 그럼 러시아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뭐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소폭 플러스 정도. 그래서 러시아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그나마, 인도도 분명히 경기가 지금 내려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맞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브릭스 국가 좀 탄탄한, 뭐 내수 좀 받쳐지고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인도는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경기를 좀 빠르게 떨어뜨렸던 요인인데,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게 미국은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지금 가장 골칫거리가 이제 그런 미국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그게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인플레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공급망 쇼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쪽에 대한 뭐 생산 설비나 공급망을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요. 미국이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3번, 아직은 이제 3번 아니죠.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3번을 밟게 되는데 상당히 기울기가 급격한데,
그 이후에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어떤 내수 문제도 있고 내수 침체가 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거의 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2의 서프라임 사태가 올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렇게 본다면은 빨리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곡점이고요.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의 문제인데 과거 예를 보면 그렇게 금리를 높게 올리고 금리를 바로 떨어뜨리는 기간이 좀 길어요. 뭐 짧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길면 1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금리 수준이 최소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내 인플레가 잡는데 상당히 좀 방해를 미치는 거죠. 그런 인플레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미국 쪽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 금리를 따라가야 되고, 이렇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우리 내수 침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